코리안 클리토리스 이분 또 오셨네. 코리안 클리토리스 이용승님. 자, 근막이아는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좋은 그 세미나에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막이안에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글라스톤 테크닉이라 그래요. 글라스톤 테크닉은 세미나 비용이 원데이 세미나가 한 300만 원 그 정도 합니다. 제가 그거를 가서 취득을 했는데 제가 스스로 케어를 하죠. 글라스톤 같은 경우에는 짭퉁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글라스톤은 정품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글라스톤 테크닉이라는 협회에서 매년 되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정정님, 형님 김종국 로이더 논란 관련 영상 제작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요. 근데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는 로이더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운동하시는 거에 비해서 몸이 그 정도면 그냥 그 정도 아닌가요? 그리고 옛날부터 좋았잖아요. 넥스트레벨이란 유튜버가 어깨 운동할 때 후인 하강이 아닌 라인업 자세에서 프레스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시나요? 넥스트레벨님이 얘기한 어깨 운동할 때 후인 하강 라인업에서 프레스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되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숄더 프레스나 프레스를 하잖아요. 이때 잘 보세요. 후인 하강이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견관절 입장에서는 전거근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무게를 받긴 편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뒤로 받았으니까. 근데 관절의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리프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절의 안정성, 그러니까 관절의 구조적인 특징,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에 조금 더 적합한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받는 게 후인 하강이에요. 자, 완전히 죽죠. 측면이. 이건 지금 광배근이 활성화 안 되는 게 있지만 전거근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후인으로 잡아놓으면. 이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잡아야지 구조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프레스를 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레벨이란 분 저도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이분은 공부를 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특히 숄더 프레스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숄더 프레스에서도 후인 하강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앞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전거근을 잡아서 앞으로 이렇게 이 상태. 요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프레스를 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견관절을 보호하면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전거근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빠른 네거티브가 근비대에 효율적이라는데 동의하시나요? 빠른 네거티브가 근비대에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어가 되게 모호한 거거든요. 네거티브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예요. 퉁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네거티브를 했을 때 익센트릭 컨트랙션을 잡을 수 있느냐. 단어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시키는 걸 잡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빨라도 돼요. 근데 일반인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뒤로 가는 구간에서 힘을 놔버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초보자들은 왜 네거티브를 천천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익센트릭 컨트랙션을 잡으라는 의미에서 그거를 천천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잡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잡을 수 있다면. 근데 쉽진 않다. 어깨 충돌 증후를 피하기 위해서 사레레나 벤터버렛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민윤기 님이 말씀하신 거, 어깨 충돌 증후군을 피하기 위해 사레레나 벤터버레이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핀지먼트라 그러죠. 되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임핀지먼트 검색하면 너무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 지금 견봉이 상완골드 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구조적으로 짧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좁은 사람.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올라가면 부딪혀. 일단 첫 번째, 구조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 위에 있는 견봉, 지금 이 견봉 자체를 우리가 상방회전 시킨다 그러죠. 상방회전 하면 공간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상방회전 시키면 여기 있는 어깨에 있는 견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간이 나와요. 그럼 상완골이 돌아도 공간이 좀 여유가 있겠죠. 그럼 충돌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업을 잡은 상태에서 사레레를 하면 부딪히지 않을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태생적으로 공간이 좁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좁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만약에 통증이 있으면 절대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충분히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트레이닝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절대 무리해서 그 충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무리해서 운동시키다가 실제로 파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있죠?
광호야 영상 이걸 만들었던 이유가 실제로 그 공간이 좁으신 분들은 거기서 마찰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해요. 백더블만 왜 동양인은 백더블만 잡으면 등이 사라질까요? 현재 있는 선수들이 백이 약한 선수들이 많아요. 이승철 선수도 백이 약한 거고 조남은 선수도 그렇고. 근데 이제 백 잡아 이제 손성준 선수가 나왔죠. 손성준 선수는 분명히 근육의 볼륨이 높아지면 올림피아 무대 가서도 백에서 절대 밀리지 않을 겁니다. 코리안 클리토리스 이용승님 라인업 상태에서 숄더 프레스 할 때 의자 각도는 몇 도가 이상적일까요? 이게 이제 제가 회원님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의자 각도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보통 90도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90도는 저는 일반 회원님들한테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끝각을 쓰게 돼요. 그러면 180도 구간의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ROM의 끝부분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관절이 가지고 있는 끝점을 많이 쓸수록 당연히 관절은 마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야구 선수들의 그 어깨의 생명력이 짧은 이유가 회전의 끝점을 완전히 돌려버리니까 야구 선수들의 어깨의 생명력이 짧아지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도 각도를 너무 고각으로 쓰면은 어깨만 고립하기에는 효율적이지만 실제로 어깨 관절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각을 약간 인클라인 각으로 써서 90도 각을 쓰는 게 아니라 라인업 자세를 만들어서 이 각을 한 70도, 80도 각으로 내려서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도 어깨는 충분히 자극을 받습니다. 대신에 이거의 장점은 관절을 조금 아껴서 쓸 수 있고 상부 가슴의 참여율도 높일 수 있어요.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인 트레이닝이 될 수 있는 거죠. 혹시 운동에 도움되는 해부학 책이나 근육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추천 가능하실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책을 추천드리는 책들이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제 제일 좋은 책. 이게 제일 좋아요. 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본 책인데 요거 뉴만 키네지올로지가 제일 좋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재활 관련해서 보는 거 그런 거고, 이것도 이제 뭐 허리 재활 맥길 책인데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요 맥길의 허리 치료와 역학 요거 보시는 거 되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조금 쉬운 게 이쪽 마사지 서적 클리니컬 마사지 이것도 되게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가 보통 선생님들한테도 추천드리는 게 마사지 서적을 되게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약간 분위기 홈쇼핑 느낌으로다가 이런 마사지 서적이 좋은 이유가 근육 자체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육을 정확하게 이렇게 만질 수 있으면 이 사람 표정 죽이죠.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걸 써놓은 거고, 근육하고 인대, 건 이런 데를 정확히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티칭 자체가 엄청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근육을 제대로 못 만지는 트레이너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근육의 기시 정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근육을 만지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면은 당연히 티칭을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정확히 어떤 근육에 어떻게 힘을 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티칭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